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70대 할머니 정분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래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정분 씨를 죽이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분은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여의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또래에 비해 좋은 편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미경이가 보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 좀 들어두세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보험 이미 있어.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건강 챙기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정부는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보험 서류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암보험이에요. 요즘 암 환자 엄청 많잖아요. 정부는 이번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근데 미경아, 이미 지난달에 보험 들었잖아. 그건 입원비 보험이고 이건 다른 거예요. 제발요. 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3번째 보험이 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대체 보험을 몇 개나 들려고 그래?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정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무려 7개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수익자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아, 이게 다 뭐야? 미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말투가, 행동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미경이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야? 영양제요. 비타민이랑 칼슘이요. 정부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나 약 먹으면 속이 안 좋아. 이거 안 먹으면 안 될까? 안 돼요. 어머니 건강 위해서 꼭 드셔야 해요. 정부는 할 수 없이 계속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주 희미하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정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그게 무슨 뜻일까? 뭐가 끝난다는 걸까? 정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험이 늘어나고 약을 강제로 먹이고 이상한 속삭임. 며느리 미경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정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기 착각은 아닐까? 며느리가 정말 그럴 리 없지 않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앱을 켰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 미경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매일 녹음을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대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라고. 누군가 정말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경이 서류를 한 묶음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원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도 맞벌이라 돌봐드릴 수가 없고요. 싫어. 나 요양원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돌보면서 일하고 애들 키우고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가.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어머니 건강약이에요. 정부는 약병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약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진정제요.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안 먹어. 어머니, 약 드세요. 싫다고 했잖아. 미경은 갑자기 정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입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너 날 죽이려고 하지. 미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신과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정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정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숨을 죽이고 엿들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보험금 나오면 다 끝나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버티네. 약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로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서를 발견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은 놀라 정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보험이 늘어난 것, 약을 강제로 먹인 것, 귓속말.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걔네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아들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넌 날 죽이려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보험금
타려고 날 죽이려 했다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을 봤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다고 하던데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마 건강 때문에 제가 가입한 겁니다. 당연히 제 돈으로요. 약은요? 그건 영양제입니다. 엄마가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며느리가 챙겨드린 거예요. 경찰은 정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정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 녹음한 게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정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과 상담 받으세요. 제발요.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날 미친 노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정분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건강검진을 모두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분의 건강은 정상이었습니다. 정신과 검사에서도 치매나 망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십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그럼 내가 느낀 증상들은 뭐였을까?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미경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진심으로 어머니 건강 챙기려고 한 건데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정부는 미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밤에 내 방 앞에서 이상한 말을 했잖아.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드린 약이에요. 약국에서 산 일반 영양제예요. 정부는 약병을 받았습니다. 정말 영양제였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 가입 서류예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 이름도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가입한 거예요. 정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아들이 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요즘 너무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오실까 봐요. 그래서 건강 챙겨드리려고 애쓴 건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 엄마, 미경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요.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오해한 것 같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그날 밤, 정부는 자책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내가 정말 나이 들어 이상해진 걸까? 하지만 잠들기 전 정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휴지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삭제된 녹음 파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보험금 나오면 끝이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빚이 얼마인데. 엄마 보험금 받으면 다 해결돼. 정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넌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당신 엄마잖아요. 엄마는 어차피 오래 못 살아. 우리가 받을 돈을 조금 일찍 받는 것뿐이야. 자기가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길 기다렸습니다. 혼자 남은 정부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서재로 갔습니다. 정부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정분이었습니다. 정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보험에 가입했었다니.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망한 직후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장례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보험금도 아들이 알아서 정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 돈을 본 적이 없을까? 정부는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정분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걸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정분의 모든 재산 관리를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몰래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그리고 5억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정부는 더 조사했습니다. 서재 구석에 부채 독촉장이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대출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빚에 쪼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5억을 가로챘지만 그것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분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정분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니. 정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정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산 횡령과 살인 미수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도 공모했나요? 정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려줬습니다. 미경이 망설이는 목소리, 아들을 말리려는 목소리.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분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사실 며느리도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알아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정부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쯤,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몰래 방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몇 번 더 돌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고 정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오려 했던 겁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체포되고, 경찰 조사실, 아들은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재산 횡령 증거, 보험 가입 서류,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어요.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보험만 들어두려고 했어요. 근데 빚이 점점 늘어나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그때 생각했어요. 엄마 보험금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약에 독을 타려고 했어요. 천천히 건강을 악화시켜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며느리 미경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남편이 보험 가입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죽여야 한다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렸어요. 절대 안 된다고. 미친 짓이라고. 근데 남편이 협박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고. 어차피 엄마는 곧 죽을 거니까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약을 주긴 했지만 독을 타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영양제만 줬어요. 남편 몰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경찰은 미경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며느리는 공범이 아닌 협박 피해자로 분류됐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정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은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부모로서 실패한 겁니다. 판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용서와 처벌은 다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아들은 경찰에 끌려가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경이 정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정부는 미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날 지키려 했지. 고마워. 미경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남편을 막았어야 했는데 정부는 미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만 울어. 미경은 정분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평생 죄를 갚을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분이 의심한 며느리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 정분이 믿었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피보다 진짜 가족은 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미경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 뵈러 갈게요. 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분 할머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한 며느리는 자신을 지키려 했고 자신을 믿은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도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